네, 마켓앤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초반에 코스피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현재도 이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현재 나오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특징적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 어떠한 패턴으로 현재 장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코스피입니다. 먼저 현재는 0.09% 내리고 있고요. 2084 가리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매도고요.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이 매수를 현재 하고 있고요. 개인이 매도입니다. 기관은 소폭 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고요. 원달러 환율은 80전 내리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들이 좀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0.2%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들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험업종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업종지수로는 1.1% 오르고 있고요. 하나손해보험 2.5%, 동부화재 2.4%, 현대해상 2.2% 등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손해보험률도 현저히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업종의 개선세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비금속 업종 쪽으로도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양메이저 8.1% 상승하고 있고요. 백광소재 5.3%, 유니온 2.9% 오르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스업 살펴보겠습니다. 대구도시가스가 2.9% 오르고 있고요. 삼천리 1.8%, 대한가스 그리고 한국전력이 오르고 있습니다. 기계업종의 상승세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상승 중에 있습니다. 0.6% 오르고 있고요. STX엔진 1.4% 내리고 있습니다. 두산엔진이 급등세인데요. 3.5% 급등하면서 최근 조정에서 다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STX엔진 1.3%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SNTC 1.6% 조정인 반면에 한라공전은 1.2% 오르고 있습니다. 금융업종 쪽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보험업이 일단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좀 낙폭이 컸었던 금융지주사들 쪽으로 해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주가 흐름 자체도 현재 견조하게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 3.2% 급등하고 있고요. 남광토건 3.2% 마찬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일성건설과 한신공영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이 현재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 SDI 0.8% 내리고 있고요. LG 이노텍 0.3%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보합권이고요. LG전자가 3%대 상승세에 나오고 있고요. 삼성테크윈과 LS산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솔테크닉 1.8% 오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 태양광산업 진출하겠다는 소식을 발표한 이후에 한솔테크닉의 주가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하이닉스 조정이 좀 큰 편인데요. 1.3% 조정을 받고 있고요. 26,000원 선 다시 깨졌습니다. 25,75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부진한 그런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업종인데요. 아모레퍼시픽 0.1% 내리고 있고요. LG화학 1.9% 하락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역시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KCC 현재 0.3% 오르고 있습니다. OCI와 호남석유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업종별 주가 흐름 살펴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 전화 연결해서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수급 동향도 말씀 좀 해주시고요. 우리 시장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자, 금주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 주의 움직임의 여부에 따라 1월 한 달간의 주가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금주는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한 검토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금주는 금주 목요일 있을 1월 13일이죠. 금통위와 옵션 만기일에 따라서 시장의 패턴은 다소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의 상승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추가 상승을 바로 하느냐 아니면 한 차례 좀 눌림목의 과정을 겪느냐 하는
그런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그리고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도 아침 시초가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낙폭을 줄이면서 소폭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현재는 매도세와 매수세가 치열한 매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는 한 5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면서 주가 상승에 부담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환율은 오늘 1원 정도 하락한 가운데 여전히 하향 안정화를 보이면서 외국인의 추가 매수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이탈 가능성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기관과 외국인의 동향은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소폭 매도하는 반면에 국내 기관 투자가는 또 소폭 매수하면서 매수하고자 하는 조건과 매도 조건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이거 매수를 더 해도 되는지 아니면 현재 시점에서 이익 실현해야 되는지 굉장히 갈등이 심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추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승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 지금은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최고점에서 팔겠다는 생각만 버려라. 추세적으로 추세가 이탈하면 매도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신다면 다소간의 흔들림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께서 인내할 수 있고 감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또한 올바른 정석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전히 낙폭이 심화가 된다면 매수 마인드 전략으로 임하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 시장의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국내 투자 전략과 수급 동향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휴장했던 주말 토요일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는요 다소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공업지수는 22포인트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11,600포인트 11,000포인트가 넘는 지수가 22포인트 0.19%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락했다는 표현보다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이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이거든요. 자,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대로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이상이 없는. 뉴욕 증시도 장중한 때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지난주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지선 라인에 근접하자 저점 매수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뉴욕 증시는 지난 한 주 동안 상승 기조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는 나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시장도 6.7포인트 0.2% 6포인트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만 역시 아래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시초가 대비해서는 음봉의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매수세를 확인한 그런 지난 주말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은 유럽 증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 한번 보죠. 자, 독일의 닥스 지수가 사실 지난해 9월 이후부터 유럽 증시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였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있었던 남유럽 국가들의 금융 위기감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이후부터 4개월 이상 꾸준한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감을 올해 느끼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조정치고는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과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의 조정이 있는데 상승한 이후에 기간의 조정을 받는다는 거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강한 모습이다라는 말씀 이미 강조해 드렸습니다. 지금 독일의 닥스 지수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다소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또 지지선 라인이 워낙 또 이렇게 강력하게 형성돼 있죠. 만약에 여기서 추세가 이탈되면서 꺾인다면 어떤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왔다가 반등을 줬다가 이렇게 꺾이는 모습입니다. 이 기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래서 유럽 증시도 여전히 그렇죠? 상승 기조 전선에는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영국 증시도 한번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증시는 지난해는 독일 증시보다는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지난해 12월부터는 오히려 강한 반등을 실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전히 상승 기조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인접한 일본 시장은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일본은 성인의 날이기 때문에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증시는 다소 생략을 하고요. 자, 중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국 시장도 아직 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우리나라 시간은 한 10시부터 장이 열릴 텐데요. 아직 장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주
중국 증시장도 지난 12월의 연말의 급락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죠. 다만 이 중국 증시의 경우도 2850포인트 이 라인을 축으로 해서 이 저항선 라인이죠. 그래서 단숨에 돌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2850에 근접하자 계속 흔들어대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여기서 흔들어댄 다음에는 오히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당국에서도 일방적으로 출구 전략을 구사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경우도 금주 목요일 있을 13일 날 있을 옵션 만기와 금통위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 일부 금통위 위원들은 아직까지는 뭐 금리 동결 가능성을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설사 금리가 소폭 인상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조정폭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국내 시장도 확인하고 매도한다는 전략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시장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코스피 200 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여전히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죠. 뭐 지금 오늘장도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오늘도 큰 폭의 상승을 예상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올라온다면 차익실현 매도 물량에서 되밀릴 것이고 또 하락한다면 저점의 매수세가 형성되는 등 지난주 종가를 축으로 해서 2080포인트 라인을 축으로 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그래서 장중 변동성은 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만 종가상으로는 큰 폭의 상승과 큰 폭의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오늘장의 매매 전략도 오히려 장중의 낙폭이 심화된다면 매수 마인드, 매수 전략으로 임하셔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원달러 환율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그동안 엄청난 매수율을 보였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자,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장도 소폭 매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럼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느냐 하는 일부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투자가들이 과연 우리나라 시장에서 다소 떠나는 매도하려는 움직임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그렇죠. 주시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환율은 1원 하락한 1121원입니다. 예. 물론 이제 환율 차트도 보면 1120원 라인 이하로 떨어진다면 반등을 줄 것입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반등을 줄 것이지만 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20원에서 1160원 사이에서만 움직여준다면 예. 주식시장의 악영향으로 볼 수는 없다. 이들이 빠져나가는 흔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오늘장의 흐름도 낙폭 과대 시에는 여전히 매수 마인드 전략으로 임하셔도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모처럼 만에 코스닥 아우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코스닥 시장의 흐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해는 형만한 아우 없다는 말이 있다시피 철저하게 코스피 시장을 띄우고 코스닥 시장은 소외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 많이 올랐다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코스피 시장은 다소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의 모습으로 본다면 지난해 연말부터 거의 수직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 상승 기울기를 보면 거의 70도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파른 상승이죠. 직전 고점대를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536포인트를 돌파한다면 한 차례 눌림목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시장도 이제 완전한 상승세로 접어든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이 여기서 꺾이기 위해서는 코스피 시장은 설사 꺾인다고 치면은 코스닥 시장은 꺾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장이 꺾이면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이 같이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모습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도 설사 조정을 맞는다 하더라도 그 조정은 연속 상승에 따른 눌림목의 과정일 가능성이 크다 하는 점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조정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오히려 추가 상승 쪽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매매 전략을 세우셔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 동향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보도록 하죠.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기아차를 2,400억 매수하면서 매수 1위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하이닉스, 삼성생명, 포스코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수 1위부터 5위까지 여러분 투자자분들께서 들으시기에 이 회사는 뭐하는 회사인가 생소하다 이런 회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다시 한번 지난주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매수 1, 2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의 대명사인 하이닉스, 그렇죠? 삼성전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없었죠. 하이닉스를 그 다음으로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생명, 포스코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외국인 투자가들하고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하루 이틀 차이만 있을 뿐이지 흐름의 패턴은 비슷합니다. 하이닉스를 국내 기관은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2,589억 원 매수하면서 매수 1위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는 현대자동차로 이제 인수 가능성이 거의 윤곽이 잡히고 있죠. 현대건설을 1,363억 원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삼성전기, 삼성, SDI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보였던 특징은 뭘까요? 자동차 관련주, 그 다음에 철강, 그리고 IT. 물론 일부 금융주들이 껴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은 IT와 철강, 자동차에 대한 집중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외국인 투자가들 이들 종목의 매수 우위를 보였다는 것은 지난해 강세를 보였던 자동차에 대해서 재매수, 그리고 낙폭 과대됐던 철강이라든지 IT 관련주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뭡니까? 단기적으로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낙폭 과대됐다든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다시 매수 우위를 보이겠다는 점은 시장은 추가 상승적으로 그들은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의 기관과 외국인 동향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딱 이미 정해졌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렸다시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국내 기관이 매수할 만한 종목이 딱 정해져 있죠. 대부분 IT 부품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일부 유통 관련주라든지 일부 화학주라든지 일부 금융주가 포함되어 있긴 했습니다만 이들 종목군들은 대부분 그룹 관련주입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향에서도 그것을 면밀히 알 수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SFA를 가장 많이 매수했죠. 그 다음에 CJ 오스쇼핑, 덕산아이메탈, 서울반도체, 멜파스를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 1위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5위까지 종목을 보면 CJ 오스쇼핑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다 IT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매출처가 확실한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타 우리나라의 대형 제조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부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한번 볼까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 코스닥 시장의 1위 종목은 뭡니까? OCI 머티리얼즈입니다. 이것도 반도체, LCD 관련주죠. 거기에 들어가는 가스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OCI 머티리얼즈를 필두로 해서 성우하이텍, 성광밴드, 디지텍 시스템, KH바텍, 대부분 IT 관련주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자, 그동안 코스피 시장에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투자하시는 자금 규모에 따라 고가주보다는 개별 종목에 매수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미 내가 투자할 섹터라든지 분야는 정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 종목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코스피, 코스닥, 그다음에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관심주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매수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종목은 지난 금요일 종목과 똑같이 했습니다. 물론, 네. 새로운 종목군들도 있습니다만, 매수 적정 가격대로 볼 때, 금주 초에도 노려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네. 지난주에 언급해드렸던 종목을 그대로, 금주 초 오늘과 내일장에서도 한번 공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네. 첫 번째 종목은 하이닉스입니다. 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상위 종목 지난 일주일 동안 매수 상위 종목에서도 외국인 투자가들은 랭킹 3위 국내 기관 랭킹 1위에 올랐던 종목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주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사실 최근 들어서 하이닉스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도 그동안에 종합지수 탄력도라든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바닥 질출 신호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디램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매출 감소 요인으로 장기 조정을 받았는데 자 올해 신묘년 새해 2011년 들어서는 영업이익이 증가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미 디램 가격이 주가가 바닥을 쳤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본다면
장기 조정에 따른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하이닉스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정 매수 가격 때는 26,000원을 전환 시점이다 하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오늘 300원 하락한 25,800원 차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차트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요. 주가지수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 하이닉스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네요. 화면에 나오다시피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눌림목입니다. 1차 상승이 지난해 연말부터 완전히 바닥 탈출 기간 조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모습이죠.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이너스 조정 시 오늘 26,000원 전환 시점이 적정 매수 가격대라고 본다면 지금 마이너스 조정을 받고 있네요. 마이너스 조정 시 노려보셔도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 한번 종목을 선정해봤는데요. 코스닥 시장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지난 일주일 동안도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 랭킹 1위에 랭크를 했던 종목이 뭐였죠? OCI 머티리얼즈입니다. 역시 지난 금요일도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OCI 머티리얼즈를 다시 한번 오늘 금주 초에 오늘과 내일장에서 조정을 이용한 매수 전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OCI 머티리얼즈도 이 반도체와 TFT, LCD, 공정용 가스 전문 생산 기업입니다. 최근 설비 증설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이 더 늘어났습니다. 거의 독과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 주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올해는 반도체와 LCD 등 전방 산업에 대한 실적이 회복될 기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그들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품을 납품한 부품 관련주도 강세를 보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IT 부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OCI 머티리얼주도 코스닥 시장 종목 중에서는 여러분 눈여겨보셔도 좋은, 물론 다소 고가이기는 합니다. 고가이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가격에 상관없이 10만원짜리를 10주 사나, 만원짜리를 100주 사나, 1000원짜리를 1000주 사나, 그렇죠? 똑같습니다. 수익률은.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금주 초에는 OCI 머티리얼즈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가격적으로는 11만원은 전환 시점이 적정 매수 가격대로 보고 있는데 지금 OCI 머티리얼즈가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권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11만 1,5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11만 4천원대를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굳이 마이너스로 내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격적으로는 부담이 없다. 지금 화면에 차트가 나오고 있네요. 차트의 흐름 한번 보죠. 조금 길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길게 보면은요. 자, 지난해 7월 달에 12만 6천원대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죠? 코스피 시장은 지난해 11월에 고점을 찍은 적이 많은데 이 코스닥은 지난해 7월 여름에 고점을 찍고 건 5개월간의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 그리고 지난해 연말부터 흔들어대면서 쌍바닥을 찍어주는 기간의 조정을 완료한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된다면 이거 직전 고점 돌파를 목표 가격을 두면서 매수 전략을 펼치셔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OCI 머티리얼즈가 1,900원 상승한 11만 4천원 4,400원이거든요. 그럼 뭐 지금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11만 한 3천원 그 라인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OCI 머티리얼즈도 금주 초에 다시 한번 노려보셔도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은 하이닉스와 OCI 머티리얼즈 매수 관심 종목으로 두 종목을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광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 연결해서 현재 시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임진혁입니다. 네, 저희가 굿모닝 센정시에서 구본준 회장의 이 LG전자 관련 발언 한번 저희가 종합해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 오늘 LG전자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어떻게 나오고 있죠? 네, LG전자가 올 상반기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에 5거래일 만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현재 3%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은 LG전자가 올 상반기 신규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목표 주가를 기준 13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대우건설은 베트남 현지 법인의 호텔 등 비핵심 자산을 매각했다는 소식에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 주말 베트남 하노이 대우호텔을 롯데그룹에 매각해 1,067억 원의 처분 이익을 얻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대한통운과 중국 호텔 등의 지분도 매각할 것으로 전망돼 재무구조가 좋아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대상사는 올해 턴어라운드 기대에 소폭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현대상사가 모기업과의 시너지를 내며 턴어라운드 대표기업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상사의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은
3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그동안 부실 요인으로 작용했던 청도 조선소 문제도 올해 모두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증권사들이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증권사 리포트 내용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동양종금증권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자산 가치가 높은 종목과 상품 가격 상승에 따라 수혜를 보는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구간에서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종목의 상승 강도가 컸다는 분석인데요. 정유와 비철금속 업종은 국제 상품 가격 상승 시 실적이 개선되므로 이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유가 등이 오르면 대체에너지와 해양 플랜트, 자원개발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므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지난주 미국의 고용지표가 실망스러웠지만 이번 주부터 미국이 지난해 4, 4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해 양호한 결과를 내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투자 심리도 유지되는 만큼 은행과 건설, 화학업종을 중심으로 최근 주도주들에 대한 관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2011년도에도 대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지속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관련 수혜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조선과 통신, 철강금속, 기계 부문의 투자가 크게 늘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대기업 투자의 수혜를 보되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접근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네, 임진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투자 해우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데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신 건에 대해서 상담을 해 드리고요. 전화는 서울 전화입니다. 3153-2611 그리고 26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17일부터 저희 서울경제TV가 야심차게 전문가 방송을 출범합니다. plus.cntv.co.kr로 들어오셔서 관련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양종금증권 신촌 지점에 최의승 대리께서 말씀을 해주신 STS 반도체 주가 흐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을 7,500원 선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장 초반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반에는 괜찮습니다. 함께 보시죠. 0.6% 오르고 있고요. 7,85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만원선, 손절가는 6,500원 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뉴스 속 테마주 주가 흐름도 살펴봐야 되겠죠.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인지컨트롤스와 임팩을 살펴봤는데 인지컨트롤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흐름이 폭발적입니다. 장중에 6% 넘게 뛰어오르면서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3.9% 정도 상승폭 기록하고 있고요. 6,13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초가에 한번 노려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현 주가 수준, 시초가 수준에서 한참 더 올라와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시초가가 한 1.1% 정도 상승 출발했나요? 현재는 4%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6,500원 선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임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팩 역시 주가 흐름 좋게 나오고 있고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르고 있습니다. 4,93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6,000원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그리고 또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해우소 시간입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전화는 서울 전화입니다. 3153-2611번 그리고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리서치 가이드의 윤재성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장 역시 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오늘장에서 보시게 되면 가장 강세 업종이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업종들을 보시게 된다면 이제 고점에 대한 신고가 돌파를 하면서 오늘장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국인도 그렇게 뭐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강세 업종에서 더 집중을 하신다면 추가적인 수익을 노리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구간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입니다. 파라다이스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기업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파라다이스 얼마에 몇 퍼센트 매수하셨습니까? 4,210원에 한 50% 가지고 있습니다. 50%요. 한 번에 다 매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눠서 매수를 하셨습니까? 한 번 했는데요. 네, 그러셨군요. 4,210원, 그리고 또 비중 50%. 파라다이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잘 안 올라가고 매도 시점은 언제쯤 잡아야 되고, 네. 그걸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도 수익이 약간은 있으세요? 그러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주가 흐름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살펴보고 과연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는 게 옳은 것인지 한번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살펴보죠. 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인 방문객들이 상당히 이제 증가의 추세를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배당락 이후에 급락했던 주가가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이제 양매수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상승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과거 패턴을 보시게 된다면요. 주봉상을 보시게 된다면 과거에 보시는 그런 패턴이 배당락 이후에 항상 이렇게 연초에 하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 역시 저번에도 상담했을 때처럼 이러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배당락 이후에는 아마도 연초에는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보시게 되면 기금에서 20만 주 넘게 매수가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오늘 같은 장에서도 단기적으로 좀 소폭의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5일선과 21선 위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셨던 가격대가 4,210원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매수에 대한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한번 홀딩하시면서 전고점 부근이었던 4,500원 정도, 4,500원 정도까지 이상에서는 단기적인 이익 관점 이익 실현하시는 그러한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들고 가시기보다도 아마도 이제 업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사이클로 매도를 하신 이후에 다시 다른 종목으로 한번 교체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지금 종목 이름만 써주시거나 아니면 매수 가격만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목 이름뿐만 아니라 매수 가격, 여기에 매수 비중도 함께 써주셔야지 더욱더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아차 화신 사고 싶다고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이분께서는 지금 정확한 정보를 잘 모르겠어요. 기아차 화신 매수를 하셨다면 얼마에 매수를 하셨는지 이 문자를 함께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6255님 제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화학 현재 가지고 계십니다. 남해화학 매수 가격이 18,700원이고요. 비중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향후 전망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235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남해화학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아마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원재료 값이라든지 곡물에 대한 그러한 이제 가격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서 남해화학도 그러한 이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대를 벗겨내는 그러한 이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이제 오늘 장에서 약간의 이제 일정적인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침에 볼 때만 하더라도 5일선을 지켜주는 흐름이었는데 지금 이제 낙폭이 좀 과대한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하셨던 가격대를 아마 좀 이탈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 부근에서는 일단 손절을 해주시는 이후에 지금 다시 저가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17,000원 부근에서 재매수를 해주신 이후에 다시 한번 길게 끌고 가시는 전략이 어떠실지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진행하죠. 다음 종목입니다. 4026께서 보내주셨고요. 한화케미칼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이 33,300원입니다.
33,000원이군요. 한화케미칼 30% 33,000원에 보유하고 계시고, 이분께서는 수익권이십니다. 이익 실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 아직까지 저평가 영역에 놓여 있다라고 지금 제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방적인 경기가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서 이러한 석유화학 부분에 대한 업종에 대한 매출이 급성장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기존에 가장 강력했던 그런 박스권 구간이었던 34,000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 지금 현재 거래량까지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가격대에서 아직까지 5일선을 지켜주는 꾸준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이 추세를 돌파하면서 고점을 경신한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강하게 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5일선에 대한 이탈이 없다고 한다면 꾸준하게 좀 들고 가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34,500원에 대한 그 박스권에 대한 돌파를 하면서 이 지점이 지지선으로 이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34,500원에 대한 지지만 나타나게 된다면 꾸준하게 4만 원까지도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좋으실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한화케미칼, 그에 앞서서 살펴봤었던 종목은 남해화학입니다. 두 종목 모두 다 잘 살펴봤고요.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는 수익이 좀 일정 부분 있으신 상태인데 그래도 향후 전망도 여전히 밝다. 라고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엔 전화입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 소개해 주십시오. 예, TSE고요. TSE요? 예. 네. A가는 82,413원에 평균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한 82,000원 선에 매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그리고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죠? 한 70% 정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70%요. 좀 많은 양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비중이 확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가지고 있던 거에는 이익 실현을 많이 해서 네네. 좀 다른데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주를 좀 찾다가 네. 저가에 매수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매입하고 나서 바로 갑자기 떨어졌는데 제가 모니터링을 못해서 손절도 못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고 손실도 크신 편이에요. 예. 네. 지금 추가로 매수를 하시는 건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현재 지금 가지고 계신 물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전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TSE라는 종목 매수하셨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종목이네요. 지난주에 상장이 처음 되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를 연출을 하면서 이제 강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죠. 네. T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와 LED 관련한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따라서 매출액에 대해서는 이제 꾸준하게 매출액의 증가는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전방위적인 산업에 대한 매출이 호조에 따라서 매출액은 증가하지만 아마도 장비에 대한 매출이라는 것은 아마도 좀 매출에 대한 변동성이 큰 종목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단기 상승 이후에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는 그런 점이 있지 않나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도 지금 오늘 장에서 약간의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조정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그러한 가능성보다도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일정적으로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지금으로서는 희박하지 않나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55,000원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부터 분할적인 이익 실현을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과감하게 손절해 주시고요.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살짝 열어두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5만원, 5,000원에서부터 6만원 사이에는 아마도 전체적인 물량 정리를 해주시는 전략이 낫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우건설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4님께서 대우건설 상담 요청을 하셨고요. 11,1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 3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장기로 좀 한번 보고 계시려나 봐요. 그리고 또 추가로 매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문자를 또 보내주셨네요. 대우건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수익이 있으십니다, 이분. 네, 수익이 지금 상당히 이제 크신 상황이라서 상당히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건설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보시게 되면 정부에서부터 이제 민간 주택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국내 건설사들도 상당히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서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를 보이면서 주가가 상당히 강력한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승 탄력이 앞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너무나 이제 좀 상승에 대한 탄력이 크다 보니까 이격에 대한 축소 과정도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부터에 대한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현재 구간에서부터 어느 정도의 일정 가격만 훼손시키지 않는다면 꾸준하게 들고 가실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나왔던 강력한 가격대였던 한 13,900원 정도, 14,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가격 14,000원만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면 꾸준하게 들고 가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도 지금 현재 가격과 14,000원에 대한 그 가격 괴리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14,000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종가 기준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고점 부근이었던 16,000원까지의 상승은 추가적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한 돌파를 한번 기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대우건설 주가가 계속 바닥에서 큰 움직임이 없다가 요즘 들어서는 급등세를 계속해서 연출하고 네. 있고 저희가 이슈 내용을 한번 분석하면서 이 대우건설 이 자산 매각과 관련한 그런 호재도 또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상승성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포스코 이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코 46만 9,5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 10% 담고 계시는데 포스코가 잘 나가나 싶었어요. 네, 50만 원 선 넘다가 지난 금요일에 갑자기 3%대 낙폭 보였고 네. 오늘도 뭐 그다지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실적이 역시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 아마도 거시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단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긴축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아마 좀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그 경기적인 호황을 보신다면 자동차 업종과 조선 업종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건설 업종에 대해서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아마 올해까지도 충분한 상승으로 펼쳐질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에 따른 그렇다고 된다면 최종적인 수혜는 아마 철강주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건설과 이제 조선 가장 많이 밀접한 그 업종이 철강주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으로 중국에 대한 긴축 우려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올해 한 해를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철강 업종들이 가장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에 대한 그러한 추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으로 인한다면 현재 주가에서도 충분히 이제 주가에 대한 조정을 참고 기다려볼 수 있는 조정 구간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부터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수를 하면서 강한 이제 양봉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얼마 전까지도 지금 이러한 양봉 모습 이후에 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추가적인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50만 원을 살짝 50만 원을 위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좀 일정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있겠지만 아직도 한 21선에 대한 지지가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하락도 열어둘 수 있겠지만 제가 볼 수 있는 관점에서 48만 2천 원에 대한 지지만 나타나게 된다면 꾸준하게 홀딩을 한번 권해드리겠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48만 원 이탈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 물량 정리, 비중에 대한 축소 이후에 다시 한번 46만 원 정도에 대한 가격권에서는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나투어 매수하신 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투어 매수하신 가격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작년 10월 말경에 47,000원꼴에 사가지고 그 뒤에 네. 또 몇 번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했는데요. 네네. 그렇게 해서 46,200원 꼴이거든요, 지금. 지금 주당 42,200원 선에 46,200원. 네, 46,200원이요. 네. 네, 비중은 어느 정도 그러면 가지고 계신 거죠? 70% 가지고 있는데요. 네. 계속 떨어지고 제대로 안 올리고 그래서 네. 좀 지금 주가를 보니까 44,200원. 오늘 좀 오르고 있네요. 1.6% 상승은 하고 있는데 불안하시죠?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요. 매수를 최근에 하신 건 언제 매수를 하셨어요? 1월 네. 초순에 1월 초쯤에 매수를 최근에 또 하셨고 계속해서 분할해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분. 지금 그래갖고 평균 가격이 46,200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분위기 자체는 좋은데요. 과연 매수하신 이 단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한번 저희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투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최근에 좀 살아나고 있어요. 네, 단기적인 흐름이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기적인 흐름 아직까지 좀 좋지 못한 흐름입니다.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상장된 여행 업체 중에서 하나투어, 이제 모두투어, 자유투어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업종 1위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겨울철과 이제 겨울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도 이런 하락에 대한 그러한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업계 1위인데도 불구하고 업계 1위인 그런 상황에서도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이라든지 PBR 밴드와 퍼밴드를 보신다면 상당히 매수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는 구간인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단지 차트적으로는 이제 하락에 대한 폭이 크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접근 의견을 좀 매수에 대한 접근 의견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네네. 기본적인 재무적인 가치를 본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좀 고평가 영역에 놓여 있는 위치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재지난주부터 반등에 대한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도 61선 밑에서에 대한 그러한 약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에서 지금 매수가까지 반등은 충분히 열어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꾸준하게 홀딩하면서 가져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직전 저점이었던 42,500원,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역사적인 저점도 42,500원 정도 형성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42,500원 정도에 대한 지지는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매수를 하셨던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매수하셨던 부분 46,2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추가적인 상승할 때에는 분할적인 이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기아차 화신 문자 보내주셨나요? 다시. 네. 매수하신 가격 53,500원 기아차 매수하셨고, 화신은 12,7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 비중 30% 담고 계시고, 화신 15%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네. 두 종목을 올려주셨으니까 저희가 이 핵심만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종목 모두 다 수익권인데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매수가 가능한지. 네, 지금 네. 구간에서 추가 매수는 좀 제가 볼 때는 약간 네. 위험성을 좀 더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네. 사실은 기아차라든지 화신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는 지금 이러한 종목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맞다는 전략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가격적인 부담감이 점차적으로 생기면서 아마도 이거를 그동안 매수해왔던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도 단기적인 차익 실현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점차적으로 열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추가적인 이익 실현을 누리실 필요는 있겠지만 네.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 단가는 기아차 정도는 네.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지금 현재 목표가를 볼 수 있는 가격대가요. 제가 작년 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수 있는 가격대는 올해 한 7, 8만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단기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6만 원권 오늘장에서도 지금 돌파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6만 한 1,000원 이상부터는 분할적인 이익 실현 관점 이후에 다시 조정 이후에 다시 재진입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화신 매도 가격에 대해서 네, 화신도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신도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한번 봐도 네,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11,000원이라고 하셨죠? 네. 네. 지금 11,000원이라고 하신다면 지금도 단기적으로 수익이 상당히 지금 크신 모습입니다. 네네.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구도가 확실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이었던 16,000원까지 상승은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것이 꾸준하게 기대만큼 올라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5일선을 이탈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나온다면 이제 종가상으로 5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는 한 14,000원 정도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일시적으로 비중에 대한 축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B금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544님께서 올려주셨고요. 지금 이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59,100원입니다. 목표가, 손절가가 궁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앞에서 최희승 대리와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KB금융 6만 원 선 아래에서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과연 윤재성 연구원, 이 KB금융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저 역시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기관에 대한 매도세가 강력하게 출회가 되면서 지난주에 이제 좀 개파락을 보이면서 하락했던 모습인데요. 아마 우량주에 대한 개념이 이렇습니다. 아마도 단기적인 급락 이후에는 시장이 가는 추세라고 한다면 이러한 매도에 대한 그러한
구간에서는 뭐 분할적인 다시 매수에 대한 관점을 열어둘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어차피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경기에 대한 호조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 상승이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KB금융 같은 경우도 큰 수혜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재차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게 된다면 심리적인 불안감이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금 한 57,000원 정도까지를 한번 마지노선을 잡아보시고요. 네. 57,000원이 이탈이 된다고 한다면 비중을 축소하신 이후에 그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가격대가 저는 상당히 좀 그렇게 크게 목표가를 잡는 것보다도 단기적으로 전 고점 밴드에서부터 5%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었던 62,000원대 후반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전화입니다. LG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G 매수 가격 비중 말씀해 주세요. 86,200원이요. 40%요. 86,200원이요. 네. 네, 40% 가지고 계시고요. 네.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짧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목표가가 얼마 정도면 어느 정도 네. 생각하면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LG 살펴보죠. 예. LG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올해 한 해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올 한 해 이 종목에 대해서 꾸준하게 홀딩하시면서 가져가시게 된다면 상당히 큰 수익도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LG 같은 경우는 이제 LG그룹에 대한 우량한 자회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도 가장 크게 볼 것이고요. 올해 한 해 보시게 된다면 이제 국제회계 기준 IFRS에 대한 그러한 재평가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레벨업을 할 수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점이 이제 자회사 중에서 LG 스위스론과 LG CNS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상장에 대한 그러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 상승 탄력을 더 강하게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주봉상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게 된다면 네. 지금 역사적인 고점을 4번 정도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9만 원대에 대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지금 현재 구간을 보시게 되면 네.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한 돌파 흐름을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5번에 대한 돌파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아마도 다시 9만 원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추세적으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지수사 관련해서 하나 같은 종목도 5만 원권 밑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LG 같은 경우도 9만 원대 밑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그 메리트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은 약간 좀 지지부진할 수 있겠지만은 좀 더 길게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9만 원대 밑에서의 가격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저는 15만 원 이상을 보고 있겠지만 그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의견 때문에 단기적으로 12만 원까지에 대한 상승은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손절 가격 같은 것보다도 네. 하락 시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SFA 상담 요청하셨어요. 네. SFA가 급등세였죠. 삼성전자 앞으로 투자를 늘리겠다. 이 내용이 나온 이후에 SFA가 급등을 했었는데 5만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네, 비중 40% 담고 계시는데 짧게요. 매도 언제 하면 좋을까요, 이분? 예, SFA 같은 경우는 단기적 이슈에 의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실적에 대한 개선감이 있겠지만 상승에 대한 그러한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6만 3천 원 정도에 대한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욕심 부리지 말고 이제 정리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KB금융 상담해 드렸는데 말씀 잘 들었다고 감사의 말씀 예. 전해 주셨고요. 그리고 화신과 대우건설 지금 각각 8388님, 3389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앞에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VOD를 통해서 내용 한번 접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윤재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0.1% 내리면서 현재 장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6% 오르면서 534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많은 종목 상담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내일부터 또 많은 종목 상담 드리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17일부터 저희 서울경제TV가 이 전문가 방송을 공식 출범합니다. plus.cntv.co.kr 이곳에 들어오셔서 관련 정보 꼭 접하시고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도 상담을 해드리고요. 투자 기법도 전수해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